자,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할 거고, 자, 그래서 2차 함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함수 내용으로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살짝 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2차 함수라는 건 y는 fx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y가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일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는 다 y가 x에 대한 함수, 요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x에 대한 식이 있어가지고 그 식에다가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게 2차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라는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fx라는 게 x에 대한 식인 거고, 요게 이제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이게 a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요거를 2차 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요거에 대한 그 2차 함수에 대한 문제를 뭐 많이 풀어보기도 했을 거고,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건 다 알 거기 때문에, 일단 a가 양수다 아니면은 a가 음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2차 함수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될 텐데,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무조건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그 축은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x축과 y축은 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y축이랑 x축 이렇게 먼저 그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막 2차 함수 그래프를 막 그리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안 할 거고, x축이랑 y축은 일단 그리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지점이랑,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하냐, 요렇게만 여러분이 잘 그려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아래로 볼록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면서 요렇게 그려지는 친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친구는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냐면, a로 묶었을 때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했을 때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여러분이 항상 먼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알고 싶은 게, 그러니까 꼭지점을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2차 함수 식을 봤을 때는 이 꼭지점을 구하는 식으로 항상 바꿔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라고 하면은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P, Q라는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A가 음수면은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니까 여기를 P, Q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 요렇게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축이라고 합니다. 2차 함수의 축이라고 하고, 요 축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요 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p이기 때문에 얘는 x는 p라는 축의 방정식을 항상 갖게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x는 p라는 친구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꼭지점의 x좌표랑 값이 똑같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줬다라는 건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꼭지점의 x좌표를 준 거랑 똑같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이제 x는 p라고 우리가 적게 되는데 얘가 꼭지점의 x좌표랑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까지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만 추가를 좀 할 건데, 우리가 x는 p라는 걸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값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x는 p 대칭이라는 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x는 p라는 대칭. 그래서 요 대칭이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축을 의미하는 건데, 이 축에 대한 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여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y는 fx라는 어떤 함수식이야. 어떤 함수식인데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요 거리만큼을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은 p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니까 요 점의 x좌표는 p 플러스 x라고 볼 수가 있겠죠. p 플러스 x. 근데 x좌표가 p 플러스 x일 때 그때 여기다가 함수값을 구하려고 x 대신에 p 플러스 x를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값은 fp 플러스 x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쭉 이어버리면 여기 길이도 x가 된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좌우가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x좌표 자체가 p에서 x만큼 거꾸로 왼쪽으로 간 거니까 이때 x좌표는 p-x가 될 거고 그때의 함수값은 fp-x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fp-x랑 요 fp 플러스 x의 값이 y 값이니까 이거랑 값이 항상 같겠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p 대칭인 함수 fx가 x는 p 대칭이면 그때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가 있냐면 x 플러스 p 플러스 x라고 할게요. 뭐 x 플러스 p도 상관없는데 p 플러스 x와 fp-x가 같다라고 이제 식을 써줄 때가 있어. 가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요렇게 나와. 예시를 들면 f2 플러스 x는 뭐 f2-x다 요렇게 준다라고 보면, 그리고 fx가 2차 함수다라고 줬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 x는 2가 되더라. 요렇게 해석을 한번 해줘도 되고, 왜냐면 이게 2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해서 넣은 함수값이랑 x만큼 뺀 값을 넣고 계산한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 즉 x는 2 대칭이다 라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더라 라는 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적용을 해주면 좋겠더라 라는 게 이제 2차 함수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2차 함수 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를 가지고 이제 그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냐 없냐 요거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조금 새로 배우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새로 배우는 개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근데 이거는 비단 2차 방정식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이나 물론 3차 방정식은 이렇게 해석은 안 할 거지만 여러분이 고2 때 뭐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배우게 되면 방정식과 함수, 뭐 부등식 다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요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뭐 근해 공식을 쓰든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근을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할 건데 이거를 이제 함수 관점에서 보면 이쪽 등호 붙은 쪽 그 등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렇게 각각 어떤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y는 0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항상 x축을 의미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문제 풀 때 중요합니다. y는 0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x축이다라는 말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를 그래프상에 한번 나타내 볼 건데 2차 함수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 요게 이제 x축이자 다시 말하면은 y는 0이라는 어떤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에서 y 값이 0인 친구를 찾고 싶은 거야. 요 2차 함수에서 y 값이 0인 친구를 찾고 싶어. 그럼 y 값이 0인 친구를 찾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y 대신에 0을 넣고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y좌표가 0인 거니까 일단 요 두 점에 x좌표가 뭔지가 궁금한 거야. 요 두 점. 그러니까 이 두 점이라는 건 뭐냐면 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떤 힌트가 있는 거냐면 여기가 y값이 0이라고 주어진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y에다 0을 넣고 x값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요게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냥 편의상 베타가 더 큰 거라고 보면 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냐면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근이라는 건 굳이 따지면 x값이니까 x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요게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뭐를 의미하게 되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생길 텐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다라는 말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요 방정식을 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2차 함수에다가 y 대신에 0을 넣고 싶은 거야. y가 0이 될 때의 x값을 찾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풀 줄을 알고 그 풀었을 때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데 그게 이 교점의 x좌표가 되더라 라는 게 문제 풀 때 많이 써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요 개념 자체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요 개념을 일단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써먹게 되냐면, 자, 예시를 하나 들어줄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줄 건데 F2가 0이고 F4가 0인데 이거 fx는 2차 함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f3이 뭐 2다 이렇게 줬어요. f3이 2다. f3 1 요렇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f5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었었냐면 fx가 2차 함수니까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문제를 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4를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를 연립을 해가지고 a랑 b랑 c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채택을 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요 방법은 지양 할 거예요. 지양. 그러니까 잘 안 쓴다는 얘기겠죠. 진짜 잘 모르겠으면 이걸 쓰는 게 맞지만 이거는 최대한 안 쓰려고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문제를 풀면 너무 시간이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때 수학 시험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 거란 말이야. 뭐 남거나 뭐 이럴 텐데 고등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 막 한 4-5문제 못 풀고 막 시험 끝나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좀 줄여볼 거냐면 여기 봐봐. 공통적으로 0이라는 친구가 여기 기다리고 있죠. 0이라는 친구. 그러면 2를 넣었을 때도 0이 나오고 4를 넣었을 때도 0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fx라는 2차 방정식, 2차 식을 이렇게 쓸 건데 얘가 0이 되는 x가 2랑 4다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2랑 4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2랑 4라고 하면 요 2차 식이 인수분해가 x-2, x-4는 0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근이 2랑 4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요런 상황에서 요게 fx식이 돼버렸으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3을 넣게 되면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게 1이다 라는 거니까 a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fx라는 식 자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내가 구하고 싶은 f5가 굳이 이걸 전개하지 않아도 여기다 5를 넣고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만큼은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적은 거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요 부분부터 바로 시작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2차 함수식이 0이 되는 x값이 2랑 4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지만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가 좀 중요하거든. 사실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 내가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요 예제에 있는 문제들처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더 들 건데 예시를 자 이번에는 얘가 0이 아니라 다른 값을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다른 값. 그래서 F2가 1이고 그냥 쉬운 걸로 일단 해볼게. F4가 1인데 F 뭐 예를 들어서 6이 2래. 2? 예. 이거 계산이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3이래. 뭐 이것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러면 이럴 땐 또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지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까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는 여기가 둘 다 0이어서 얘가 0이 되는 x가 이거랑 이거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번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면 fx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식이에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번에는 얘가 이 f 어쩌고라는 fx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걸 좀 찾고 싶은 거냐면 1이 되는 걸 좀 찾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에 2랑 4를 넣었을 때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fx는 1이라는 얘도 어쨌든 2차 방정식일 텐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4가 된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어쨌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는 0으로 끝나는 걸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fx-1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우리가 아직 몰라. 그 다음에 2랑 4가 근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어떤 식이냐면 fx라는 식이기 때문에 요 fx는 하고 정리를 하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넘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 x-2 x-4 한 다음에 여기다가 1만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f2가 1이 나오는 거지. 여기가 다 0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4를 넣었을 때도 여기다 f4가 1이 되게끔 우리가 세팅을 지금 해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a만 구하면 되는데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다 6을 넣었을 때 f6은 여기다 6을 실제로 넣게 되면 8a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4 곱하기 2니까 거기다 1을 더했더니 3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a가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대입을 해서 fx는 4분의 1 x-2 x-4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fx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향하고 있다는 요 방법을 쓰게 되면 여기다가 2, 4, 6 넣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 ABC가 유리수가 나온단 말이야. 분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연립을 하다가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 연립을 하는데 계산할 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하잖아? 그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 약간 좀 어려운 내용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내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어려운 내용 가기 전에 요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차함수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차함수. 그러니까 차함수라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내신을 할 때 1등급 정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좀 내용은 어려운데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거냐면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가 fx야.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가 어떤 1차 함수예요. 뭐 1차든 상관없어. 이거 나중에는 2차, 3차로 계속 연장을 시켜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1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할게요. 그럼 fx 지금 내가 구하는 게 2차니까 얘를 2차 함수라고 그냥 적용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걸로 그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fx랑 y는 fx랑 y는 gx라는 이 두 함수가 교점이 두 개인데, 이 교점 두 개의 x좌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이게 y는 fx고, 그 다음에 y는 gx라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교점 두 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갈 거냐면, 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면, 얘랑 얘가 만난다라고 했어. 그럼 만나는 거니까 얘랑 얘를, 그러니까 gx라는 어떤 식이 있을 텐데, 그 gx라는 식을 아까 우리가 y 대신에 0을 넣었던 것처럼 여기다가 y 대신에 gx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fx는 gx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따 예시로 보여줄 거야. 그러면 요건 2차 함수니까 얘 2차식, 얘 1차식이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2차 방정식이란 얘기야. 그러면 fx-gx도 이것도 어차피 2차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얘네 둘이 만나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죠? 어떤 그 x축도 따지고 보면 어떤 직선이니까 x축이랑 2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던 것처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도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쳐다보니까 알파랑 베타로 지금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 fx는 최고창의 개수는 우리가 문제에서 주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라고 보아서 그건 일반적으로 다 a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근이 뭐냐? 알파랑 베타기 때문에 x-알파, x-베타라는 걸 근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미안. 요거 식을 다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구하는 fx만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fx만 구하고 싶으니까 fx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a에 x-알파, x-베타 플러스 gx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지금 왜 차함수라고 하냐면 fx랑 gx를 한번 뺐다가 fx를 구하는 방법이라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차함수라고 하고, 이 차함수라는 방법으로 fx를 구하는 게 요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예시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2차 함수 fx가 있고 2차 함수 fx가 있고 y는 2x-4라는 1차 함수 직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4라고 했어. 그럴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최고차항 개수, 이거 그냥 최고차항 개수면 그냥 줄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2다라고 주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F3을 구하세요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예전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건데 첫 번째는 이게 중3 버전이야. 자, 중3 때는 이걸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fx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4기 때문에 요 fx라는 친구에다가 그러니까 이 0이랑 4를 넣었을 때 0, 마이너스 4가 하나 있고 4, 4가 있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도 x 대신에 0을 넣으면 f0은 마이너스 4다. 그 다음에 f4는 4다라는 걸 넣고 연립을 해가지고 a랑 b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기가 0이기 때문에 b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냥 b 자체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4를 넣게 되면은 32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4a가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a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f3을 구했을 때 여기다 진짜 실제로 3을 넣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도 18 여기도 1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이 길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떤 걸 써보면 차함수라는 걸로 이제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야. 자,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얘랑 얘랑의 근이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인수를 x랑 x-4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에 뭐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했어? 요렇게 인수분해하고 나서 이 만나는 어떤 함수 있잖아. 얘만 그냥 바로 더해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러면 fx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기다가 3을 넣어보면 f3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을 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다 넣으면 6 하고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냥 이렇게 두 줄만에 풀이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요 개념을 써줄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따가 연습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유형편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내용 설명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2차 함수가 여러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보게 되면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갈 텐데 그 1학기 중간고사가 2차 함수까지가 제일 많아. 근데 2차 함수 문제가 제일 어려워. 뭐 물론 복소수나 나머지 정리도 어렵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좀 잘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좀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라는 파트인데 일단 첫 번째는 직선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직선이 그 x축이기 때문에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요게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y는 ax제곱 뭐 그냥 y는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축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나갈 수가 있냐면 요렇게 두 점이랑 만나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접하면서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함수랑 아예 안 만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y 대신에 지금 이 x축이라는 친구가 y는 0이었기 때문에 y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해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 둘 해서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2개, 그러니까 실근이 2개가 나온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랑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로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이제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럴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굳이 얘 2차 방정식으로 가지고 오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없다, 안 만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는 우리가 실수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이 없단 말이야. 실근이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또 어디까지 확대를 시킬 수가 있냐면 2차 함수랑 어떤 그냥 일반 직선은 따로 다른 말로 하면 1차 함수기 때문에 요런 관계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이다 보니까 요렇게 두 점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게 y는 fx라고 하고 얘가 이제 y는 gx 그냥 1차 함수를 우리가 그냥 g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요런 상황이면은 두 점 아니면은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요렇게 안 만나면서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굳이 구분을 지어보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점, 아니 그냥 두 점이라고 할게요. 두 점에서 만난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교점의 개수로 따지면 얘는 2개, 얘는 하나, 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냐면 fx랑 요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갖게 되면은 요런 관계에 있을 거니까 요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상황이면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요 상황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다. 그냥 만난다. 문제에서 만난다라고만 하면 어떨 때 만나게 되는 거냐면 두 점에서 만나나 한 점에서 만나나 어쨌든 만나는 건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좀 설명이 길기는 했는데 일단 교재에 있는 문제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도 또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켜줘. 자, 그래서 1번을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온다 라고 대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b 넣었을 때 0 나온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대입은 잘 안 할 거예요. 그럼 대입을 안 하고 어떻게 풀 거냐? 지금 a랑 b라는 친구가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b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계속 해줘야 돼. 아, x축이랑 만난다? 그러면은 y 대신에 0을 나왔을 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요 x좌표가 되더라 라는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근의 성질을 그냥 바로 이용을 해주면, 자, 근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건 진짜 여러분이 말 그대로 대입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되면서 a가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넣고 계산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한 근인 b가 6이 되더라 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해도 돼요. 요게 첫 번째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배웠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었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 곱하기 b인데,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해보면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이 되면서 b가 그냥 바로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가 6인 걸 알았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5가 나오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근계수가 좀 편해지면 문제 풀기가 좋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답은 1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2번부터 5번까지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거냐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일단은 그려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x축이랑 만나는 요 두 점을 우리가 a랑 b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 5가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줬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대칭성이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럼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차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라는 친구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꼭지점을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은 좀 구해보는 노력을 여러분이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2분의 9의 그러니까 x-2분의 9의 제곱하고 뭐 a-4분의 81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냥 x좌표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x가 2분의 9가 되겠더라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길이가 5인데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전체가 5면 요거 하나의 길이는 각각 2분의 5씩이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분의 9에서 2분의 5를 더하면 b의 x좌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7,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y좌표가 0이니까 여기는 2,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2랑 7이라는 친구가 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는 0이라는 친구의 두 근이 되는 거니까 요 a라는 친구가 두 근의 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두 근의 곱이 2랑 7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14가 되더라 라고 봐줘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내가 요거 두 개, 결국 x축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게 A, B의 길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길이가 나올 거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준 거냐면 두 근의 차를 준 거예요. 두 근의 차. 아, 두 근의 차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게 5가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럼 우리 두 근의 차 공식이 뭐였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었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줘야 되니까 81 마이너스 4A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25가 81 마이너스 4A가 되면서 4A는 56이 될 거고, 그래서 A가 14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고 그냥 식으로 두 근의 차가 5가 된다라고 해서 풀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바로 근계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면은 두 근이 7이랑 B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니까 두 근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2분의 6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8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면서 A가 56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면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4번은 자, 이번에도 이렇게, 자, x는 5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그려져야 x가 최소값을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자체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축이니까 얘가 x는 5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최소값을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다. 아, 이게 아래로 볼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x는 5라는 친구가 축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친구를 보고 저 두 개를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이랑 만나게 되는데 x축이랑 2에서 만난다, 2,0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방금 했던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요거 대칭성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3이야. 그러면 2차 함수는 대칭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요만큼도 길이로는 3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8이 되는 거라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근이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2랑 8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은 16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바로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5번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프를 그릴 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x축을 이 정도로 딱 그려줘요. 그 다음에 y축이랑 점 C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y축이 뭐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쳐보자 우리가. 그냥 요런 식으로 그림만 대충 그려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2차 함수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요런 식, 그러니까 그 순서가 약간은 바뀌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AB를 밑변, 여기를 밑변으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만큼을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C라는 친구는 X가 0일 때, 그러니까 Y축이니까 Y축은 또 X가 다 0이란 말이야.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여기다 0을 넣으면 12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높이가 12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4가 돼야지만 넓이가 2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두근의 차가 4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아까 2번 문제 볼 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두근의 차식을 쓸 건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2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4다라는 거야.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 절대값 a, 이거 최고차계수 1이니까 1일 거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16은 a제곱 마이너스 48이 되면서 a제곱이 64니까 양수 a는 8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푸는 거 잘 정리를 해보시고 6번으로 넘어가면 뭐 문제가 또 어렵지는 않은데 자,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y 대신에 이게 y는 0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y가 0을 넣었을 때 y에다 0을 넣었을 때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49-4k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두 점이니까.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 그래서 k가 4분의 49보다는 작다. 그럼 얘가 대충 한 12점 얼마 되는 숫자니까 정수 k의 최대값은 1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서 7번부터 10번까지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건 x축이랑 접한다. 그럼 접한다라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0이 됐을 때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x의 개수가 짝수니까.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k제곱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6 요게 이제 0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8이 0이니까 k가 3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바로 또 짝수 판별식을 써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이다 라고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a가 4나 마이너스 3이 나올 텐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4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가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은 n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곱하면 1 되는 거니까 여기 뒤에 그냥 바로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4 해가지고 이게 판별식이니까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n이 7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 n의 최대값은 6이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이랑 만난다라고 했죠. 만나기만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짝수 판별식만 쓰면 되니까 9,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 제곱한 게 9고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10번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1번부터 15번까지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서로 그러니까 얘랑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25 플러스 4k가 될 텐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니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랑 이제 또 같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1차식 쪽으로 다 넘겨보면은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얘는 그냥 짝수 근해 공식,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절반의 제곱을 했을 때 16,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0 아니지 플러스 4k 마이너스 10 얘가 0이 되더라. 만나지 않는 거니까 만나지 않으려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4k가 6보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안 줬어. 그러니까 직선 1참수식을 안 줬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기울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2x라고 쓰고 여기가 0,a니까 이게 y절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y절편이 a니까 요런 1참수식을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또 같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마이너스 a가 0이다.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 또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으니까 16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되더라.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8이 좀 더 큰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이제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5x 그러면은 a 마이너스 5의 x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9가 0이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가 서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판별식 a-5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a-5의 제곱이 36이 되려면 얘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 돼야 돼서 a가 1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f-1이라는 친구 자체가 1-a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서 a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a는 1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fx가 x제곱 플러스 11x가 되면서 f1 같은 경우에는 12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게 되면 얘네 둘이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만나지 않으려면은 일단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a가 0 요거의 판별식 25 마이너스 48 플러스 8a가 0보다 작아야 되더라.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은 23이니까 8a, 그러니까 a가 8분의 23보다는 작더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얘가 대충 한 2점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A는 이제 1이랑 2가 가능해서 답은 2개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서 2차 함수는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음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P, Q라고 놓고 많이 풀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P, Q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양에서는 최소값 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이 최대나 최소다라는 거는 y 값이 크고 작은 거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x 값이 아니라.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y 값이라는 건 높낮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값은 x가 p가 될 때 최소값,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값은 소문자 m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최소값이 q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최대값은 우리가 대문자 m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냐면 이게 x가 이쪽으로 커지든 이쪽으로 뭐 x가 작아지든 했을 때 y 값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값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x라고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 이때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이때 x가 p일 때 최대값이 q가 되더라. 여기가 y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 범위가 추가가 되더라. 그래서 x가 a에서부터 b까지일 때 요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줄 건데 예를 들어서 P, Q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가 X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A가 여기 정도에 있고 B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래프 전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A에서부터 B까지일 때의 범위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노란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서 y 값이 제일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를 찾는 거야. 자, 그럼 보여줄게. y 값이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가 제일 y 값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y는 fx라고 했을 때 요때의 최대값은 fb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b, fb라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y 값이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여기도 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거지. 왜냐면 이거보다 밑에 있는 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가 밑에 있는 값이 되면서 아, 요때는 최소값은 그냥 q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예시를 들어주면 이런 것도 있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P, Q라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A고 여기에 이렇게 B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A에서부터 B까지만 보는 거니까 요 그래프 상에서만 봐주면 돼. 요렇게만. 그럼 여기가 제일 작은 값, 여기가 제일 큰 값,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FA가 되는 거고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FB가 되더라. 결국에 여러분이 이제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뭐를 그려줘야 되냐?
그래프를 그려서 x 좌표의 관계에 맞게 y 좌표를 찾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으로 예시를 한번,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자, 16번. 일단 여러분 이거 그래서 뭐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꼭지점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꼭지점 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상수항은 빼고 1차까지만 봤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x-1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2x라는 애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1이 생겼으니까 요 위의 식이랑 같아지려면 뒤에서 1을 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꼭지점을 좀 빨리 찾는 거를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1,a-1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궁금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는 x값 기준이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2가 멀리 떨어져 있을까 마이너스 2가 멀리 떨어져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1이 이쯤에 있어. 그럼 2가 한 요 정도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저 멀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를 표현만 해주면 돼.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 없이 내가 2를 한 요 정도의 표현을 했으면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좀 더 멀리만 떨어뜨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분만 지을 수 있으면 돼. 뭐가 더 위에 y값이 형성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그렸을 때 요 범위에서 y값이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여기 중에서 y값이 제일 작은 건 얘잖아.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니까 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8 플러스 a. 근데 이게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5가 되고 그게 최대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17번부터 20번까지 빠르게 한 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17번 보게 되면은 0부터 3까지다라는 거 일단 생각하고 꼭지점만 바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4까지 만들어지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a 플러스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0부터 3인데 0이랑 3은 다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0이 이 정도에 있으면 3이 이 정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0일 때의 최대값, 0일 때가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5를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x 대신에 0을 넣으면 a 값이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3을 넣고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a인데 이게 그럼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답은 마이너스 1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8번도 한번 풀어보면은 이것도 여러분 꼭지점을 좀 잘 구해야 돼요. 꼭지점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얘도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a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요 정도라고 하면 좀 더 많이 가서 1이 요 정도에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인 건 내가 알겠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1일 때니까 여기다 1을 넣어주면은 a-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합이 6이라 그랬으니까 2a-2가 6이 되면서 a가 4더라 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하나만 메모를 해놓을 건데 치환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치환. 근데 치환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비슷한 식이 반복될 때 우리가 치환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치환을 하면 치환한 문자에 범위를 여러분이 항상 구해줘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신경을 써서 풀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요거를 이제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2x-1이라는 친구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치환을 하면 2x-1이라는 걸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요 t라는 친구의 범위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t라는 친구가 2x-1인데 x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저 주어진 식을 2배 해주면 2x가 4다라는 식. 그래서 거기다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부터 2x-1이 3이다 이런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환한 식을 한번 적어보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고, 이거 꼭지점으로 바꿔보면 t-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이제 2,2가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3이 한 요 정도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더 가서 여기 어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1이라는 최대값 이렇게 나와서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2가 되더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3이다 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중3 때 좀 많이 했던 거라서, 가로의 길이를 2x만큼 줄인다 그랬으니까 가로의 길이 원래 24였는데 줄여서 2x만큼 줄였다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5였는데 x 플러스 1만큼 늘리니까 x 플러스 6이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새로운 넓이인데 넓이니까 s라고 적고 x에 대한 함수일 거니까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그래프로 한번 바로 보여줄 건데, 자 그래프로 보면 얘가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12 x 플러스 6이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근이 마이너스 6이랑 12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얘랑 얘랑 딱 정가운데 있는 친구가 3이 될 텐데, 이때가 함수값이 제일 크다란 얘기야. 즉 넓이가 제일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바로 우리가 그 2차 함수 꼭지점을 굳이 안 구해도 요런 식으로 풀면은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 때의 함수값, 그러니까 3일 때가 x가 3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라서 3일 때 넓이를 구한다라고 보면 여기다 3 넣으면은 9 마이너스 9니까 3 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9 곱하기 9가 되면서 16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최종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이 최대값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꼭 꼭지점을 안 구해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돼 있으면은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형편 이제 숙제를 알려줄게요. 유형편. 그래서 이차함수 진도를 오늘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도 잘 다 나갔으니까 문제 풀어오면 되겠고, 페이지 87부터 어디야? 101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토요일 날 보도록 할게요.